주사법 김용환이 알려드립니다. 시장 공략주 공개. 김용환의 주식 사는 법 주사법. MBN골드 김용환 매니저와 함께하는 주식 사는 법 주사법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함께 인사 나눌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가 좀 하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하락으로 방향성이 바뀌나 아니면은 다음 상승을 위한 지금은 조정으로 봐야 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조금 드는 시장일 것 같아요. 네네. 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반반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좀 신고가 랠리를 이어왔던 것은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빠르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금리 인상의 속도도 늦춰지고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내년도로 이제 넘어간다 이런 어떤 우려 그런 어떤 기대감들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좀 강세가 나타났던 부분들이었는데 사실 발목을 잡은 게 역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역시나 이제 그런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좀 흔들렸던 부분들도 있고 또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가 다시 한 번 더 흔들리는 부분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하루 확진자가 무려 3만 명이 다시 또 나왔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 5월 달 중순에 지난 5월 중순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지금 나온 부분들인데 역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흔들 수 있는 또 그런 요인이 될까 이런 어떤 우려감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미국 증시가 좀 흔들렸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에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또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로 따라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다시 한번 또 팬데믹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로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오지 않나라는 이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사실 어제 미국 증시 좀 크게 좀 빠지는 부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가가 좀 하락이 좀 나오는 부분들, 오펙의 어떤 산유국들에 대한 공급 차질 우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게 나오다 보니까 사실 증시와 유가의 상관관계는 반대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 전체적인 시장의 우려감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사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워낙 좀 잘 갔고 잘 올라왔습니다. 근데 시장에 워낙 그런 어떤 악재가 없다라는 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올라간 어떤 흐름들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시장을 발목을 지난 작년도에 있었던 코로나19가 좀 확산됐던 시기에 그런 어떤 분위기가 다시 한번 또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에 대한 어떤 흐름들도 역시나 확진자 수들이 증가를 하면서 이 델타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변종 바이러스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또 시장의 흐름들을 좀 바꿔놓을 수 있는 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는 부분들입니다. 국내 증시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나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한 이틀 정도가량의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일 미국장이 급락 나왔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버텨내고 있는 흐름들인데 전체적으로 추세 자체는 사실은 좀 많이 좀 이탈되어 있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지수나 혹은 뭐 실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좀 믿는 어떤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개별 종목들이나 테마적인 부분들로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지수와 관련된 어떤 경기 섹터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역시나 이런 어떤 모멘텀, 그다음에 뭐 재료 그죠? 이런 이슈, 이런 흐름들 속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일단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가장 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황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저희가 얘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이제 업종으로 들어가서 좀 시장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뭐 폭염 관련주 얘기하기는 했었는데 네.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들로 시장의 수급이 쏠리고 있어요. 네, 사실 지난주에 이제 주사법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먼저 폭염 관련된 이야기들을 먼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2018년도에 엄청 더웠을 때 그 당시에 폭염이 있었을 때도 이런 관련 종목들로 굉장히 큰 수익을 냈던 경험들이 있어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번 연도가 좀 장마가 좀 짧고 그다음에 이제 더위가 좀 길다라는 뉴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역사적인 또 폭염이 있다라는 어떤 뉴스들로 인해서 그런 관련 종목들을 미리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렇듯 지금 시장은 계속적인 테마적인 부분들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시장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에 관련된 어떤 테마적인 부분들은 이런 폭염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거기에 좀 파생되어 있는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또 원전 관련 종목들이 역시나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원전 관련 종목,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풍기라든지 뭐 에어컨 같은 혹은 또 드라이아이스 이런 냉매 관련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주들이 움직입니다. 사실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선 정책주로서 사실은 포커스를 바꿔서 움직였던 부분들인데 오늘 움직이는 부분들은 이 더위, 폭염 관련된 이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들로 인해서 이 탈원전에 대한 좀 회의감이 좀 들고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또 원전을 또 다시 가동을 시키겠다는 정부의 그런 어떤 코멘트 이런 부분들로 사실 올라가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뭐 신월성 1호기라든지 신고리 뭐 4호기, 월성 3호기 이런 원전 3기를 지금 재가동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어저께 나왔기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우진이라는 종목, 그다음에 BHI, 그다음에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사실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저는 지금 단기적 성향보다는 오히려 중기적 관점을 본다고 한다면 향후에 대선 정책과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 저는 지금 자리도 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뭐 지금 막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 막 급등 나오는 종목들을 따라서 매수하자는 게 아니고요. 좀 덜 오른 종목들, 그다음에 이런 어떤 관련된 원전주들 중에서도 또 다른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오늘 공략주를 또 그런 종목들 갖고 나왔으니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의 어떤 시장의 흐름들을 봤을 때 테마들 중에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습니다. 폭염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원전주들, 그다음에 대선 정책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주에 있을 폭염 관련된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때 있을 또 이제 대선 관련된 정책 관련된 부분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도 계속 좀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얘기에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탈원전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대선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원전주들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폭염에 냉방기 등 전력 사용이 급증을 하면서 전력 수급 불안 요인이 커졌습니다. 정부도 이제 전일 한국수력 원자력과 신고리 원자력 발전 4호기 정비 일정을 당겨서 이제 조기 투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히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의 공략주가 이제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네, 힌트를 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종목 얘기는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특징적으로 볼 만한 업종 오늘 네. 뭐 장 초반부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또 네네네. 강하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부터도 계속 말씀드린 시장의 테마는 네. 몇 가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부분들이 메타버스 쪽, 그다음에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보면 메타버스 쪽이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계절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폭염 관련 종목들,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원전주들, 근데 원전주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대선 정책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거기다 조금 더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을 테마로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특이하게 더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기업이죠. 바로 이 기업 넥스트라는 기업이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인데 어제까지 해서 이 IPO 이제 그 일반 청약을 마무리를 했죠. 근데 자금이 무려 6조 3천억 정도가 자금이 지금 쏠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 역시나 트렌드는 메타버스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면서 자이언스텝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뭐 시총가가 또 나오는 부분들이고 네. 또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바이브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지금 49,000원을 넘겼습니다. 제가 목표가 5만 원 드렸죠. 이건 중기적 관점을 봤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이제 거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충분히 5만 원 라인 때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역시나 현재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트렌드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뭐 지나가는 테마가 아니고요.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가상현실인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향후에 어떤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바이브 컴퍼니나 뭐 자이언트 스텝, 그다음에 덱스터 같은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저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좀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어요. 물론 이게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이제 뒤에 네이버가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런 자이언트 스텝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물론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네. 너무 좀 급등세가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이버 이제 뒤에 카카오가 있는 바이브 컴퍼니의 어떤 기업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잘하면 오늘 바이브 컴퍼니가 5만 원을 또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지금 49,000원 넘어가고 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어떤 시장 흐름들 봤을 때 또 다른 숨겨진 종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지금 사업적인 다각화를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4차 산업을 토대로 하는 기업들이 지금 이제 사업 다각화를 했을 때 다 메타버스 쪽으로 가거든요. 뭐 AR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특수적인 OLED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혹은 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자금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사업을 좀 확장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그런 종목들 잘 골라서 또 시청자분들에게 숨긴 종목들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메타버스 섹터 역시나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된 부분들처럼 중기적인 테마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저는 개인적인 탑픽 종목 바이브 컴퍼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업의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또 평가해 볼 수 있는 메타버스 쪽인데 오늘 알테라, 덱스터, 자이언트스캡 모두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오늘 목표 주가 5만 원 오후장에서 네. 찍게 되면은 내일 화상 전화 연결을 통해서 리뷰를 하고 네. 목표 주가 상향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네요. 저는 사실 네. 이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러니까 어제도 사실은 저희가 목표 주가 상향,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달성된 종목도 있었잖아요. 폭염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네. 스튜디오에 나와서 좀 이렇게 좀 수익률도 얘기를 하면서 이벤트도 좀 해서 저도 좀 치킨도 좀 한번 쏴보고 싶고 네.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화상 연결할 때마다 사실은 그때마다 종목들이 이제 목표 달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상관없이 오늘 만약에 뭐 목표 달성이 되면 제가 다음번에 또 나와가지고 이벤트를 한번 해볼 테니까요. 네. 지금 49,400원이네요. 일단 5만 원 오늘 돌파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좀 흐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상 전화 연결할 때도 이벤트 하면 되죠. 가능해요? 네네. 근데 약간 그게 좀 이렇게 좀 현실감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임팩트라는 게 네. 이게 좀 스튜디오에 나오는 저 얼굴하고 또 화상 연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나왔을 때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뭐 어쨌든 만약 내일 또 이제 그 도달이 되면 한번 해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의 특징 업종 저희가 2개로 만나봤고요. 종목 이제 리뷰를 하고 오늘의 공략주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뭐 전일 소개해 주셨던 MH 에탄올 리뷰를 할까요? 자, 그래요. 일단은 뭐 제가 MH 에탄올을 설명드리고 오늘 좀 밀리는데 시장 영향 좀 밀리는 부분들인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어제 공략하고 나서 장중 뭐 VI 걸리고 또 그 추가 슈팅이 나왔습니다. 근데 목표가를 제가 15,000원 드렸는데 14,150원 찍고 내려왔어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손세정제 관련된 원료를 또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코로나19 관련된 또 이제 수혜 종목들로 편입이 됐어서 한번 움직였던 테마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 폭염 수혜 관련된 부분들, 이 드라이 아이스 원료를 또 만드는 사업적 영역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숨겨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또 이제 플러스 알파로 대선 관련된 종목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또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편입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오늘 장만 보게 되면은 거래주는 조정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조금 주가가 좀 탄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지만은 차후의 흐름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최근 들어서 지금 어제도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직전 고점을 넘긴 부분들에서 오늘 시장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모멘텀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고 좀 말씀드리고요. 홀딩 전략 저는 목표가 15,000원 계속 유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H 에탄올 종목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특징 업종에서 원전 관련 얘기를 하면서 네. 오늘 공략주 중에 숨겨진 원전 관련주 공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어떤 종목일지 공략주 만나볼게요. 뭐 일단은 좀 뭐 숨겨지진 않았어요. 많이 드러나 있는 종목이긴 한데 네. 오늘 같은 경우 봤을 때 사실 많이 올라가진 않았어요. 뭐 우진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오늘 급등세가 나온 부분들은 아닌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어떤 이슈도 있겠습니다만 폭염 관련된 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대선 정책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들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면 보자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매수 한번 해볼까요? 네. 현재가 4,225원 매수하겠습니다. 광명전기 매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코드번호 017040이네요. 017040 광명전기를 한번 현재가에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가는 원전주들이 뭐 여러 가지 다 한 7% 이상씩 8%, 10, 뭐 많게는 상한가까지 찍고 내려온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종목들보다는 조금 덜 올랐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는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재료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건 좀 뒤처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하나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폭염 관련주이면서 원전 정책, 이거는 이제 대선 정책이겠죠. 원전 정책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마지막
키워드는 시청자분 잘 모르실 텐데 잠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번 주부터 폭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당장부터 이제 장마가 끝났고 이제 열대야 현상이 좀 진행이 되고 이제 열돔 현상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폭염이 2018년도 이후에 거의 그때와 좀 견줄 만한 혹은 그보다 더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어떤 폭염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전력 소비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그다음에 이 블랙아웃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로 인해서 이 전력 설비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낼 수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광명 전기뿐만이 아니고 뭐 일진 전기라든지 뭐 이런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이 광명 전기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또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PNC테크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 PNC테크가 주력 제품이 이제 배전 자동화 설비를 생산하고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적인 부품인데 이 PNC테크가 이제 그 분야에서는 지금 이제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 그 100%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게 광명 전기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숨겨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는 게 광명전기인데요. 예전에 이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또 수주를 받았던 어떤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로서도 또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전동계 제어판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공사죠, 공사. 그러니까 이런 기업 공사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차후에 이런 원전 정책에 대한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다들 좀 알고 계시는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사업 보고서를 좀 열어봐야지만 또 다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인데요. 일단은 지금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뿐만이 아니고 또 유력 대권 주자들,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런 기본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대형 건설사들이 한 200조 원 정도가량의 수주 모멘텀을 지금 받았다고 합니다. 내년도에 대선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광명전기도 거기에 따른 어떤 정부 주도형 부동산 정책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서 또 이제 70억 규모, 거의 한 80억 규모 정도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를 수주를 했거든요.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도 역시나 부동산 관련된 또 정책으로서도 묶일 수 있는 혹은 또 묶이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광명전기의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는 차트의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을 제가 한 이틀 전부터 계속 관심 종목 넣어놓고 이제 우리 주사법에서 공개를 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하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일단은 꼬리 라인대를 지금 그 잡아놓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좀 확대를 해보게 되면 이미 직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시켰죠. 그러고 나서 이 윗꼬리를 달면서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이 꼬리 라인대를 잡았다라는 꼬리 라인대를 달고 내려왔다라는 것은 차익에 대한 물량들 혹은 직전 고점에 물려있던 물량들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보다는 지금으로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어떤 그 저항 라인들 돌파를 하고 나서 저점을 높인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꼬리를 달고 내려온다는 게 아니고 이 꼬리 라인대를 지금 감싸는 양봉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이 광명전기의 우상향 패턴은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직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말즉슨 뭐냐면 거래량을 놓고 봤을 때 정말 화려하게 불꽃을 튀면서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서 크게 급등하는 그런 자리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더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모멘텀 자체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폭염이 시작되면 글쎄요, 물론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만 이런 어떤 전력 소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블랙아웃 현상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전기 관련 종목들이나 이런 원전 관련 종목들이 정말 크게 급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있고 뭐 기대감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재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어떤 대선 정책에 대한 원전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일봉상의 어떤 신고가는 또 다른 어떤 상승의 어떤 출발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을 우리가 좀 줄여서 월봉상에서 좀 긴 추세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막 이런 어떤 저항 라인 때까지 위치해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런 직전의 어떤 부분들보다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최근 2달 동안 터진 거래량입니다. 이 대량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4,500원 라인대의 저항대만 뚫어준다면
충분히 5,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목표 라인 때는 한 5,000원 정도 바라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대략 3,800원 라인대를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볼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동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시청자분들에게 파세코나 SCD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조금 무겁다라고 얘기했던 신일전자가 어제 상한가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어쨌든 이런 관련 종목들이 좀 큰 급등세가 나오면서 선발대가 이미 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폭염 관련주들은요. 사실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있을 그런 어떤 우려감,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감들이기 때문에 스마트 그리드 쪽이라든지 이런 원전 관련된 정책 종목들로 포커스를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어떤 대선 정책이면서 그다음에 폭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까지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모멘텀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차트상도 이제 막 신고가를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의 광명전기는 말 그대로 좀 그죠? 일단 이름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광명전기. 그래서 일단 이 광명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요. 사실 지금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주가라는 것은 이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꿈을 먹고 또 올라가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일단은 가장 큰 저항대가 이런 구간 라인대를 지금 돌파를 오늘 한 자리들이기 때문에 지금 또 윗상단으로는 매물대가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어떤 모멘텀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염 관련주 내에서도 오늘 이제 가전제품에서 원전 쪽으로 바톤 터치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광명전기 소개를 해주셨고요. 2018년 4월 27일에 기록했었던 전고점이 5,500원인데 오늘 네. 목표 주가 5,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매수는 4,225원에 됐고요. 손절 가격 3,800원입니다. 여러분들 가격 전략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4시에 무료 방송하시나요? 네, 이제 어제부터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오후 4시로 바꿔서 시청자분들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주사법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 리뷰를 좀 다 해드리고요. 그게 뭐 올라간 종목들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떨어진 종목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좀 더 이제 어떤 그 전략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뭐 지지부전 종목도 갖고 계신다고 좀 소가리 앓고 계시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유튜브로도 좀 생중계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제가 좀 질문하는 것도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리뷰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테마 순환매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 관련된 어떤 급등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가 힌트를 좀 드려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시고요. 바로 들어오셔서 뭐 길게 할 것도 아닙니다. 한 30분 정도만 진행할 거니까 임팩트 있게 할 거니까요. 잠시 후 장 끝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중에는 이제 시간상 한계가 있어서 리뷰해드릴 그렇죠. 수 있는 종목이 제한적인데 무료 방송에 가셔서 여러분들 뭐 매수하신 종목들 좀 걱정이 있는 종목들 주가가 빠져서 혼자 고민이 되는 종목들 뭐 어김없이 많이들 질문해 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해 준다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들 무료 방송도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스튜디오에서는 오늘 여기까지 만나 뵙고요. 내일은 화상 전화 연결로 또 시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